네, 이번에는 시각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소그라피를 통해서 어, 뭐 어떤 것을 그 뜰지 표면에다가 이렇게 현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시각 공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그 다음부터 이제 제거를 하는 공정이 필요한데 굉장히 사용이 되는 핵심적인 공정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각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시각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액체나 기체로 기반한 에천트, 보통 우리가 HF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여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데 습식 시각 또는 건식 시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시각 공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각 공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퍼터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케미칼 애칭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온 인핸스드 뭐 애칭이 있겠습니다. 각각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스퍼터링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 작용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파내려가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이제 필드를 걸어줘서 그 가속된 높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이온이 기판을 때려서 물리적으로 그 원자들을 탈착시키는 게 물리적 작용을 한 스퍼터링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등방 시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선택성이 좀 결여가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작용,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B에 해당하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라디칼 반응에 의한 시각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한 그 레디칼이 표면으로 확산되어서 기판 표면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반응 생성물이 만들어져 시각을 진행을 하는 것이 보통 그 케미칼 베이스한 시각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화학 작용에 의한 그 레디칼 반응에 기반한 시각 공정은 선택성, 왜냐하면 특정 부분과 반응을 하는 선택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비등방성으로, 그러니까 등방성이 이제 균일하게 하는 거고 비등방성은 불균일하게 특정 방향으로 쭉 많이 시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등방성으로 시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스퍼터링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이렇게 때리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만 특정적으로 때린다 이런 게 사실은 없죠. 그러면은 얘도 사실은 때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얘도 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대신에 얘네가 때릴 때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축축축축 파내려가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얘를 비등방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화학적 작용에 의한 그 레디컬 반응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반응 반응 대상인 부분과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선택성은 있죠. 선택성. 그런데 얘네들이 이 반응을 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 방향으로만 특정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반응을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고 얘가 온갖 방향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등방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등방성. 그래서 비등방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비등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화학적 작용에 의한 레디칼 반응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각 그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반응에 의한 그 시각 공정이 가지는 장단점을 결합을 한 게 물리적 또 화학적 작용의 혼합 효과라고 하는데 레디칼 반응에 의해서 기판 표면의 화학 반응이 이온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촉진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얘네가 그 기판에 이렇게 반응을 하긴 하는데 이건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성을 그 이온을 때려서 물리적 충격을 통해서 이렇게 촉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성과 비등방성을 같이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선택성과 비등방성을 같이 주는 게 물리적 화학적 혼합 작용에 의한 시각 공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그러니까 비등방적 시각, 비등방성을 가진 시각과 선택적 시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반도체 공정에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건식 시각에 해당하는 플라즈마 시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시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등방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세 형상의 시각이 가능하다. 자, 미세 형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레졸루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얘네가 그 레졸루션이 좋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차가 분명히 드러나야지 되는 게 레졸루션이죠. 그런데 만약 얘네들이 그 등방성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비등방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네가 이제 비등방성이 없을 때, 등방성이 없을 때의 시각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세 형상의 시각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미세 형상의 시각은 어렵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등방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등방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다음과 같이 비등방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있을 경우에는 미세 형상의 시각이 가능하다. 미세 형상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액체 상태의 시각제와 기체 상태의 시각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체 상태의 플라즈마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장점이 우리가 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웨팅이라는 그런 큰 난관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이야기할 경우에는 웨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표면에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애들은 사실은 표면이 100% 똑같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웨팅이 잘 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웨팅이 늦게 된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표면이 균일하게 그 시각 에천트와 표면과 그 에천트가 균일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체 상태의 플라즈마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얘네가 그 반응성을 균일하게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즈마 시각의 장점의 경우에는 선택도가 높다. 마스크와 하부층에 대한 선택도가 높고 비등방성 시각을 통해서 정확한 패턴 형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는 요새 이제 자동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해가 적고 작업자의 안전도 뭐 딱히 뭐 유해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시각 특성이 우수하고 시각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재생성이 좋고 패턴 전사 그 다음에 그 높은 재생 패턴 전사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플라즈마 시각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얘네들이 공정 변수가 많다. 얘네들을 사용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공정 변수가 많은데 공정 변수가 많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복잡한 반응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정 이해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오염 문제, 라디칼에 의한 손상과 오염 문제 이게 굉장히 큰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도의 경우에는 물론 플라즈마 시각이 선택도가 그 시각에 비해서는 좋지만 습식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높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플라즈마 진단 장비, 플라즈마 관련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진공 장비예요. 그럼 뭡니까? 진공 장비와 수반된 것은 대부분 고가의 장비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장점도 많지만은 이러한 점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 화학 시각의 경우에는 자 웨이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웨이퍼 표면과 반응을 일으키는 그 용액을 이용을 해서 시각하는 것이 우리가 습식 시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습식 시각의 경우에는 시각 물질을 그 화학 용액에 담그거나 또는 시각 용액을 웨이퍼상에 분사하여서 시각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시각 과정의 경우에는 반응물 기판 표면에 이제 그 반응물이 확산을 하였을 경우에
표면 반응을 통해서 반응 기판 표면부터 반응 생성물이 확산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 식각을 하게 되겠다. 말로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그 특정 부분을 이게 이제 기판이라고 하고요. 기판 위에 얘를 선택적으로 식각을 한다라고 합시다. 얘 부분에서 그 얘를 이제 식각을 한다고 할게요. 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만 식각을 특별히 한다라고 했으면은 그 기판 표면부터 얘네들이 확산을 하게 되겠죠. 반응물이 있으면은 반응물이 만나서 기판 표면부터 확산을 하게 되고 당연히 얘네들은 그 표면 반응과 계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표면, 계면 반응. 표면, 계면 반응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기판의 표면부터 반응 생성물이 확산의 과정을 통해서 움직인다. 통해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사용이 될 때 그 얘네가 마스크 바로 아래층을 깎아내므로 등방성, 그러니까 시각 분해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등방성이 부족하다. 성이 부족.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습식 화학 식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한번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천트가 여기서 사용된 게 뭡니까? 여기서 사용된 에천트는 HNO3, 그 다음 여기서 사용된 에천트는 HF, 그 다음 여기서 사용된 에천트는 인산. 여기선 이제 그 질산, 그 다음에 여기는 불산, 여기는 인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선 사실 질산과 불산을 같이 섞어냅니다. 굉장히 강력한 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각각이 질산과 또는 그 불산의 함유량을 조절함에 의해서 식각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얘네가 이건 실리콘 자체를 식각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실리콘도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실리콘을 제거를 할 경우에는 질산과 불산을 같이 쓰게 돼요. 근데 실리콘 산화물을 제거할 경우에는 질산이 아니라 불산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실리콘 플로라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실리콘 플로라이드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얘는 H5O가 아니라 H2O죠. H2O 잘못 썼습니다. H5O라는 애가 없죠. 우리한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HF와 그 다음에 그 NH4F 얘가 이제 6대1로 섞인 경우에 요거를 사용하게 되겠다. 자, 그리고 그 실리콘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옥시데이션을 한다고 했죠. 실리콘을 산화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드는데 그 만든 실리콘 옥사이드를 우리가 패턴을 할 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다음과 같이 그 불산의 기반으로 한 식각 공정을 사용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 질화물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 다양성자산에 해당하는 그 인산 H3PO4를 사용을 하여서 얘네들을 이용해 그 제거를 하는데 주로 고온의 인산 용액 155도 정도의 고온의 인산 용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관광제가 온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마스크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각 공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온 주입 및 확산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주입 및 확산의 공정은 우리가 먼저 주입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온 임플란테이션이고요. 걔를 이제 확산시키는 게 확산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온 주입 공정의 경우에는 실리콘 같은 데에다가 얘네가 위에는 그 산화층을 만들어 놨죠. 산화층을 만들었는데 이온을 다음과 같이 이제 불순물에 해당하는 이온이죠. 불순물에 해당하는 이온을 다음과 같이 이제 주입을 하면은 옥사이드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 Si는 반응을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그 선택적으로 실리콘을 표면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산 공정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그 이온 주입에 의해서 그 이러한 불순물이라고 하는 뭐 포스포러스, 보론 뭐 이런 애들을 다 넣고 나서 얘네가 넣기만 한다고 해서 충분히 도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 확산을 통해서 충분히 그 안에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산 공정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그 고온 그 튜브 퍼니스에다가 웨이프를 넣고 원하는 그 도펀트가 포함된 혼합가스를 통과시켜 가지고 충분히 얘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확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이온 주입 공정의 경우에는 얘네가 그 이온 소스가 있죠. 그럼 이온 소스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그 반응실이 있겠죠. 반응실을 통해서 그 이온만 분류를 하고 그 가속을 위해서 이온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면은 여기에 이제 이온에 충분한 운동량을 주어서 팡팡 때릴 수 있게 이온이 팡팡 때릴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럼 여기 이제 마그넷이 있잖아요. 마그넷을 통해서 이온이 얘네들이 사실은 그 말 그대로 전하를 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를 띄웠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그 궤도를 바꿔준 다음에 분류기를 통해서 특정 이온만을 선택할 수 있게 분류를 해주고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이온을 팍 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퓨전의 경우에는 이런 고온 튜브 퍼니스에다가 이렇게 그 웨이퍼를 놓고 혼합가스를 통과시켜서 얘네들이 얘네는 흘러하는 플로우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플로우 프로세스에서 얘네들을 그 흘러주면서 그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얘네들이 그 잘 부착될 수 있게 잘 확산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공정을 우리가 그 확산 공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산 공정에서 고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얘네들이 고온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확산이나 아니면은 디펙트나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온으로 가서 얘네들이 충분히 에너지를 가지고 침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고온 튜브 퍼니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온 주입 공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주입 공정은 불순물 그 뭐 보론이라든지 뭐 포스포러스라는 이런 불순물 원자 또는 이온을 가속을 시켜서 얘를 반도체 기판 표면에 주입을 하고 그 기판 일정 부분에 불순물의 영역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온 주입 공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온 주입 공정을 통해서 이 불순물을 이렇게 주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목적은 전도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도 특성 변화. 이게 이제 이온 주입 공정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입된 이온이 결정 격자 자리에 위치를 하기 위해서 후속 웨이퍼 언일 공정이 또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이렇게 쭉 때리잖아요. 때려서 들어간다고 해서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 우리가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초콜릿을 쿠키 위에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리는 것만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얘를 고온에서 구우면은 이게 이 안으로 이제 침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침투를 하여서 우리가 촉촉하게 쿠키 안에 초콜릿 칩이 이제 잘 함유된 초콜릿 쿠키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온주의 공정도 얘네들을 팡팡팡팡 이렇게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가지고 이 안에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도펀트들 이러한 불순물들을
도핑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얘네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ubstitution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그 이온 주입 공정에서 이온을 주입하는 거는 쉽게 말해 상체기를 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상체기를 내고 이거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얘를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 상체기를 내고 주입하는 공정만으로서는 우리가 확실히 인베딩이 됐다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좀 약간 상처도 아물고 그 주입된 이온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어닐링 공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웨이프 어닐링 공정을 통해서 그 진정한 도퍼트가 활성화되고 그 주입된 불순물이 도너와 억셉터로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온 주입 시스템의 경우에 이온 소스가 얘네들이 이온 빔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석을 통해서 방향을 꺾어서 얘네들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렌즈를 통과해서 이 웨이퍼의 타겟 웨이퍼에 팡팡 들어가는 공정을 우리가 이온 그 주입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온 주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기판에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그 디펙트들을 주입할 수가 있어요. 정해서. 그래서 그 불순물에 해당하는 이러한 그 알세나이드, 뭐 포스포러스, 보론 이러한 도펀트들을 디펙트들을 이온화된 형태로 주입시켜서 그 특정한 정기적인 특성을 갖게 만드는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P타입이든지 우리가 진성 반도체를 외인성 반도체로 만든다라고 할 때, 진성 반도체를 외인성 반도체로 만든다라고 할 때, P타입 또는 N타입 뭐 외인성 반도체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얘네들을 그 이온 주입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온을 선택적으로 이온화된 상태로 이렇게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그 반도체가 특정한 정기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무슨 뭐 P타입 또는 N타입의 이러한 특정한 정기적인 특성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디펙트들인 이온이 사용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온 빔을 이용하여서 주입이 되겠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경자가 손상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얘네가 그 물리적으로 팡팡팡팡 때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손상을 입지만은 얘네를 이제 우리가 그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 처리 어닐링 과정을 통해서 얘네가 그 충분히 그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다. 그리고 얘네들의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측면 방향으로 불순물이 퍼지는 현상이 적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렸을 때 얘가 여기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를 딱 때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만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도핑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확산의 경우에는 얘네가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확산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온갖 방향으로 다 얘네가 이렇게 번질 수가 있는데, 이온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 비등방성이 결국엔 있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측면으로 불순물이 펴지지가 않고 이쪽으로는 불순물이 퍼지지 않고 이쪽으로 얘네가 선택적으로 얘네들이 그 이온 주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전체 전하양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넣어준 그 이온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에 맞춰서 우리가 전체 전하양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산 공정의 경우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를 어느 정도 높여야지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을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는 그 고온 퍼니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이온 주입을 할 수가 있고, 얘네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르고 균일하고 재현성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확한 전하양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균일하기 때문에 일정한 도판트 분포를 알 수가 있고, 여러 다른 에너지의 이온을 주입을 하여서 넌 가우시안 분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온을 주입할 때는 대부분이 이런 식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이온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얘네가 가우시안 분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얘네가 이온이 많이 주입이 되고 이쪽에는 얘네가 이온이 적게 주입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우시안 분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얘를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이쪽에는 에너지를 약한 거를 둬서 이렇게 주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강한 애를 주면 되겠죠. 강한 애를 이런 식으로 강한 에너지를 줬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의 가우시안 분포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여러 다른 에너지를 가진 이온 주입을 통해서 도판트의 그 분포를 그 조정할 수 있겠다. 자, 그다음 확산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산 공정의 경우는 이온 주입과 어찌 보면 맞물려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온 임플란테이션 또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온 임플란테이션 또는 기체 증착에 의해서 우선 도펀트가 주입된 상태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얘네가 도펀트가 주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도펀트가 어느 정도 주입된 상태에서 얘를 깊숙이 집어넣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은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임플란트를 우선 이온 임플란테이션이 일어나고 임플란트가 되고 나서 어닐링 공정 얘네들이 이제 그 고온에서 이렇게 굽는 어닐링 공정에 의해서 얘네가 원치 않은 확산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원치 않는 확산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격한 조절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을 엄격히 조절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자, 확산의 도펀트가 기판의 도핑 타입과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네가 PN 접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확산층의 두께를 우리가 정션 뎁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접합 깊이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접합 깊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얘네가 그 P형 실리콘인데 확산층이 N형이다. 그럼 얘는 뭐다? PN 정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확산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반도체 내부의 불순물의 농도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반도체 내부의 불순물 농도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산 장치의 공정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농도차, 온도, 시간, 분위기, 격자, 결함 등이 있습니다. 자, 우선 확산 공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게 굉장히 뭐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하나씩 보면은 농도차, 그 다음에 온도, 시간, 분위기, 격자 결함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자, 농도차의 경우에는 당연히 얘네가 그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동을 확산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농도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산이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확산 플럭스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의 경우에는 온도가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그 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얘네들의 농도다. 얘네들의 온도를 높여줌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얘네들의 그 뭐 고온 퍼니스에서 어닐링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온도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온도에 얘네들이 디펜던트 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간, 얘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이상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그냥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확산 같은 경우에는 어닐링 공정을 봤을 때 얘네들이 보통 어닐링은 시간을 길게 두고 분위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분위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위기를 사용하느냐, 뭐 N2 분위기를 사용하느냐,
무슨 뭐 알곤 같은 이널트 분위기를 사용하느냐, 뭐 오토 분위기를 사용하느냐, 이것이 그 각자의 조건에 맞게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는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분위기에 대한 확산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격자 결함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보세요. 격자 결함의 경우에는 얘네가 결국에는 이제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얘네가 이제 디펙트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 디펙트를 만든 뒤에 어닐링이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뭔가 치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표면이 이제 치유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확산이 그럼 언제 잘 일어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예 격자 결함이 하나도 없을 때의 확산보다는 어느 정도 격자 결함이 있을 때 확산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격자 결함, 분위기, 시간, 온도, 농도차 이러한 것들이 그 확산 장치의 공정 변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확산 공정의 경우에는 보통 그 산화를 위해서 사용된 그 구조물과 유사한 열린관 시스템에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은 관인데 그 산화 같은 경우 얘네들이 열린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확산 공정의 경우에도 첫 번째 1단계의 전증착 소스가 존재하는 동안에 단계적으로 그 도펀트의 기체 증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상의 도펀트를 증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드라이브인의 경우에는 그 도펀트 소스가 차단이 되고 반도체 속으로 불순물을 더 깊숙이 밀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도펀트 소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체가 적당히 그 우리가 대상이 되는 그 대상 뭐 웨이퍼든지 아니면은 대상 물질에 얘네가 증착을 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드라이브인 과정에서는 증착만으로서는 얘네가 그 충분히 도핑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확산의 경우에는 온도를 충분히 높여서 얘네들이 반도체 속으로 불순물을 더 깊숙이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드라이빙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펀트의 확산과 캐리어의 확산의 경우에는 도펀트 확산도의 단위는 초당 그 제곱 센티미터로 확산 상수와 같은 차원이고요. 자, 고온이라 하더라도 짧은 거리를 확산하고 도펀트의 경우에는 확산도가 상온에서 굉장히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도펀트의 확산은 고온이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왜냐면은 거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고온이라고 하면 이제 900에서 1200도인데 900에서 1200도라 하더라도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다라는 게 여기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 장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산 장치의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가스 소스를 이용을 한 열 확산 장치. 그러니까 얘네가 소스가 가스인데 이 가스 소스를 이용을 하여서 열을 가해줘서 확산을 하는 게 가스 소스를 이용을 한 열 확산 장치이고 얘의 경우에는 그 고순도 확산, 그 다음에 가스 흐름 제어를 통해서 얘네들이 이루어지는데 단점이 뭐냐? 유독성이다. 보면은 여러분이 반도체 공장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위에서 그 있는 관이 엄청 많죠. 그 관들이 뭡니까? 가스가 흐르는 관인데 그 가스 흐르는 관에서 유독 기체가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리크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것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이건 가스 소스를 이용한 열 확산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HCl, O2, N2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소스에 해당이 되겠죠. 소스.
이런 소스를 통해서 표면이 이제 웨이퍼가 있으면은 이렇게 쭉 그 표면에 얘네가 코팅이 되면서 그 다음에 확산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에는 얘네가 그 도핑이 되는 건데, 그 우선 웨이퍼는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고 불순물 가스가 이런 식으로 그 전기로로 유입을 하여서 전기로로 유입이 되어서 그 불순물들에 의해서 웨이퍼 표면이 코팅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인성 반도체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가스 소스면이지 리퀴드 소스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리퀴드 소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그 리퀴드 소스라고 해서 뭔가 웨이퍼를 리퀴드에다 푹 담그고 하는 일보다는 그 워터 베이퍼라고 해서 그 베이퍼를 얘도 여전히 이용을 합니다. 베이퍼. 자, 베이퍼가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인을 도핑하고 싶어요. 어떤 특정 대상물이 있습니다. 도핑하고 싶은 대상물이 있는데 이 대상물을 얘를 이제 도핑을 하고 싶으면은 어쨌든 표면에 균일하게 얘네가 그 디포지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겠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을 도핑을 할 때 그냥 도핑하는 게 아니라 그 인이 있는 어떤 물질에다가 그거를 질소를 이용을 해서 액체 소스를 여기에다가 버블링을 하게 됩니다. 버블 하게 돼요. 그럼 보글보글 하게 되면은 그 액체 소스와 그 다음에 캐리어가 뭐라고 했죠? 캐리어가 질소인데 질소를 이용해서 그 질소가 그 가스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요렇게 이제 캐리어를 통해서 이동하게 돼요. 그럼 이동하게 되면은 그 가스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질소로 되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질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불순물인데 그 불순물이 우리가 갖고 온 그러한 불순물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전기로에서 포클이라고 하는데 이 포클은 액체 소스라고 했죠. 그 오산화인 형성을 후에 염소를 배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산화인의 경우에는 실리콘 내 확산 그리고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는 그 사용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닐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우선 확산과 어닐링이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잠깐만 쉬었다가 어닐링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